어렸을 때는 일기를 자주 썼던 기억이 납니다. 방학에도 항상 일기를 써야 했고 매일매일의 기록을 남겨두곤 했죠. 나이가 들면서 일기를 쓴다는 건 점차 사라지기도 하는데 가끔 일기를 쓰게 되면은 감성에 젖어 괜한 이야기를 적기도 하죠. 옛날에만 해도 일기와 관련한 무서운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많기도 했지만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일기라는 공간에서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지점들이 생각보다 꽤 많았기 때문이죠. 오늘 이야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천천히 상상하시면서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죠. 며칠 전 이사 준비로 책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박스 하나를 발견했다. 흔한 헌책이나 수첩들이 담겨 있었는데 그 중에 단단한 하드커버 노트 한 권이 끼어 있었다. 겉표지는 검은색이고 아무런 글씨도 없었다. 이상했다. 나는 이런 노트를 산 기억도 받은 기억도 없었다. 더군다나 내용이 꽤 적혀 있었는데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이상한 기시감이 들었다. 처음에는 그냥 소설일 줄 알았다. 요즘 SNS에 떠도는 창작일기 같은 거. 그런데 날짜가 너무나도 정확했다. 그리고 더 이상했던 건 일기 속에 묘사된 일상의 장소와 사건들이 내가 겪었던 것과 너무나도 흡사했다는 거다. 4월 3일 회사에 늦을까봐 뛰어갔다. 사거리 건널목에서 빨간불에 멈춰선 뒤 오른쪽 골목의 쓰레기 봉투를 밟을 뻔했다. 이건 그날 내가 겪은 일과 똑같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노트를 덮었다. 그날은 그냥 기분이 나빠서 다시 박스에 넣어버렸다. 하지만 웬일인지 머릿속에서 자꾸 그 일기가 맴돌았다. 그래서 결국 다시 꺼내서 읽기에 이른다. 일기 첫머리에는 이름이 없었다. 누가 쓴 일기인지 알 수 없는 일기장이라는 사실 자체가 더 무서웠다. 그 일기의 초반부는 너무나도 평범했다. 편의점에서 우유를 샀다. 회사에 싫은 상사가 있다.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인사했지만 못 본 척했다. 그러다 어느 시점부터 이상한 문장이 섞이기 시작했다. 오늘도 그 남자가 있었다. 벽 뒤에서 무언가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린다. 냄새가 심해졌다. 나는 숨을 참았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냄새가 왜 나는 건지 설명은 없었다. 그런데 그런 문장이 날카로운 바늘처럼 하나씩 박혀 있었다. 읽는 동안 자꾸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이걸 쓴 사람은 점점 제정신이 아니게 되었던 게 아닐까. 하지만 문제는 일기의 공간 구조나 감정 흐름, 반복되는 단어가 낯설지 않았다는 거였다. 오늘은 누군가 날 따라왔다. 그림자 하나가 1m쯤 뒤에서 계속 붙어 있었다. 누군진 몰라도 날 보는 눈빛이 느껴졌다. 그날 나는 왠지 모르게 거울을 보지 못했다. 괜히 무서워졌기 때문이다. 그 다음날 나는 일기장을 또 펼쳤다. 어떤 중독과도 같았다. 머릿속에서는 이건 그냥 누군가의 이야기야 라고 되뇌었지만 손은 저절로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4월 10일 고양이가 쓰레기통을 뒤졌다. 발소리가 너무 커서 시끄러웠다. 그래서 고양이를 유인해 벽돌로 머리를 찍었다. 피가 생각보다 많이 나지 않아서 놀랐다. 나는 그 페이지를 넘기려다가 손을 멈췄다. 이건 농담이 아니었고 그 문장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미안함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으며 단지 관찰에 가까웠다. 그런데 그 일기를 읽은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내가 고양이를 향해 벽돌을 던지고 있는 꿈. 놀랍게도 그 자세와 주변 풍경이 일기 속의 표현과 똑같았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는 식은땀이 흘렀고 손끝이 간질거렸다. 그날은 회사에도 나가지 않았고 대신 하루 종일 그 노트를 붙잡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날부터는 일기의 글씨체가 바뀌어 있었다.
초반에는 정갈한 고딕체처럼 일정하던 글자가 이제는 삐뚤고 기울었다. 종이도 얼룩이 젖고 곳곳에 번진 얼룩이 있었다. 4월 13일. 그 여자의 목이 길어 보였다. 칼을 가져오고 싶었다. 그 여자는 말이 너무 많았다. 내가 조용히 시켜줄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아예 입을 틀어막은 채 읽었다. 이건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내가 칼을 들고 있는 꿈을 꿨다. 정확히 말하자면 나라고 확신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었다. 그 손은 나보다 더 거칠고 손등에는 오래된 상처가 나 있었다. 하지만 움직이는 방식, 주변 구조, 조리대 위에 놓인 칼의 위치까지 일기장에서 묘사하는 장면과 비슷했다. 4월 15일. 오늘은 그 녀석이 가방을 열어봤다. 정리를 참 못하더라. 펜이 잉크를 흘리고 있었어. 그래서 슬쩍 칼을 하나 넣어두었다. 그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젠 시작해야 되니까. 나는 일기를 읽는 내내 머릿속에서 자꾸 상상이 되었다. 내 가방, 책상 서랍, 옷장 구석. 4월 16일. 아직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 참 우습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랑 눈이 마주친다. 나인 줄 알겠지? 이 글을 읽고 난 뒤 나는 거울을 보지 못한다. 얼굴이 나같지 않아서였다. 눈동자의 초점이 어딘가 흐릿했고 미세하게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다. 웃고 있었다. 나는 웃고 있지 않았는데. 4월 17일.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겠다. 증거는 남기지 않을 거야. 다만 이 기록은 남겨야지. 누가 되든 다른 사람도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짜는 비어 있었다. 페이지는 남아 있었지만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고 펜자국도 눌린 흔적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페이지가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날 이상한 일을 저질렀으니까.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나는 정오쯤에 정신을 차렸는데 손에 피가 묻어 있었다. 무릎에는 긁힌 상처가 있었고 구두가 한 짝 사라져 있었다. 핸드폰 통화 목록에는 모르는 번호 하나가 있었다. 통화 시간은 정확히 47초. 녹음도 없었고 내용도 기억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린 뒤 일기장을 열었을 때 다시 글이 적혀 있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내가 아니라는 뜻이다. 너는 이제 기억의 바깥에서 흔들릴 거야. 내가 널 쓰고 있으니까. 나는 머리를 감싸쥐고 일기장을 찢으려고 했다. 도무지 일기장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나를 공포스럽게 하는 건 글씨체가 분명 내 글씨였다는 것이다. 4월 20일. 나는 점점 무너져갔다. 회사에도 나가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 창문을 다 막고 문을 걸어 잠궜다. 누가 나를 보러 오면 안 됐다. 나는 잠들 수가 없었다. 눈을 감으면 일기 속 문장이 그대로 속삭였다. 4월 22일. 오늘로 끝낸다. 지금 내 안은 너무나도 조용하다. 내 목소리는 사라졌고 글은 멈춘다. 그래도 누군가는 이걸 읽겠지. 그리고 그 다음이 되겠지.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 뒤에는 아무 말도 없었다. 페이지는 남아있었지만 손에 잡히는 감각은 전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꿈을 꿨고 꿈속에서 나는 일기장을 쓰고 있었다. 누군가의 이름을 반복해서 적고 있었고 마지막 장에는 이런 말을 썼다. 나는 이제 여기에 없다. 그리고 깼을 땐 손목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 언제 어떻게 그런 건지 기억나지 않았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 이건 내가 겪은 일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일기였을까? 4월 23일. 칼을 준비했다.
왼손잡이는 보통 오른손으로 그어야 확실하니까 내 손은 떨지 않을 거야. 4월 24일. 약은 다 갈아놨다. 물에 타면 색도 안 변한다더라. 다만 미각을 속이지 못하니 꿀이나 술에 섞어야지. 4월 25일. 이젠 목을 매달 거야. 이건 실패가 없어. 이게 끝이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기장에는 계획을 남긴다. 다음이 필요하니까. 나는 일기장을 덮었고 그제서야 깨달았다. 책상 아래 쓰레기통에서 약봉지가 나왔고 싱크대 아래에서 부러진 칼이 발견됐다. 나는 이미 몇 번이나 시도했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 마치 다른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아니,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을 준비했다. 커튼을 걷었고 방 중앙의 후크에 단단한 끈을 매달았다. 의자를 세우고 메모를 남겼다. 나는 끈을 목에 감았고 의자에 올랐다. 그리고 그 순간 어딘가에서 속삭였다. 잘했어. 이젠 다음이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에는 다소 난해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결국 일기를 쓴 사람은 자신이었습니다. 아마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상황이었을 것이고 자신과 다른 또 다른 자아가 있음을 여러 번 암시했는데요.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또 다른 자아가 일기를 작성했던 것이고 정작 본인은 일기를 누가 썼는지 알아내지 못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결국 본인 스스로를 죽이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물론 본인이 택한 것인지 또 다른 자아가 택한 것인지는 좀 모호하긴 하네요. 어느 날 자신도 모르는 일기가 발견되었을 때, 그리고 일기장 속에 나와 관련한 일이 적혀 있었다는 게 무서운 포인트인 것 같네요. 예전에는 이런 내용의 일기 이야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기장을 몰래 훔쳐보던 주인공이 며칠 동안 일기장을 훔쳐보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신의 일기를 누군가 보고 있다고 적혀있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그게 지금이다. 라고 하며 이야기가 끝나곤 했죠. 괜히 일기장을 훔쳐보지 말라는 것이 주제가 아니었나 싶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